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성입니다. 국고초 오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고초는 저희가 약간의 좀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상담 시간을 좀 많이 늘렸거든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차분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번 주 들어서 좋은 흐름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전날 큰 폭으로 내림세를 마감이 돼서 사실 최근에 이제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장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간밤 미증시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밤 미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국고초 5분은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한국 증시 그리고 종목 상담으로 그리고 또 다른 프로로 개편은 기대해 주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3대 지수 모두 다행스럽게도 전략 후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랑 거의 유사한 흐름이 아니냐. 사실 개장 초에는 개파락폭이 컸었거든요. 나스닥도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했었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마감이 되어서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다행스럽게도 전략 후강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잠시 뒤에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S&P 500 지도에서 종목군들 흐름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1.7%, 브로드컴이 뭐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게 헬스케어 업종이었는데 뭐 나쁘진 않다. 일라이 릴리나 존슨앤존슨이나 에브비, 그 길리어드, 암젠, 뭐 파이자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깁이 약간의 좀 변동은 좀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수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먼저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다우 지수도 잘 보시게 되면요. 사실 초반에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목요일, 금요일 양 이틀 빠졌죠. 자, 금요일장에서는 장중 낙폭이 컸었는데 낙폭을 줄였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특히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잘 보시게 되면 이래요. 지금 22,900포인트 정도 됩니다. 22,900포인트. 전고점이 24,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당장에는 고점 돌파 신호가 당장보다는 조금 다음 달로 좀 넘어설 가능성이, 다음 달 12월. 그러니까 12월에는 이제 중요 이벤트가 있죠. FOMC. 그래서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뭐 이런 부분. 뭐 사실 매파적인 발언들이 최근에 좀 이어지면서 미리 선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또 떨어지니까 그리고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대략 한 22,500선에서. 그래서 당분간 나스닥 지수도 옆으로 좀 횡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약간의 고점이 조금 무거워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저점권, 그러니까 22,500선에서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여서 당분간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 일단 시장 분위기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늘리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삼성전자도 좀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나 다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죠. 일단 7,300선, 7,400 가까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씩 눌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월부터 이런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변동이 여기가 반도체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 그죠? 금리.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요?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또 다시 좀 잡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보시게 되면 빠지니까 좀 돌려서고 있는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꺼졌다,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꺼졌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일단 여유를 좀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은 좀 짧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210달러 수준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다가 이렇게 좀 횡보 또 옆으로 180달러 오니까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는 최소한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80달러 정도는 종가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우리도 그렇고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 뭐 이쪽도 그렇고 흐름이 깨지지 않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간밤 미증시에서 조금 더 주목됐던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견주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덧 250달러에 왔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시간이 시작됩니다. 9월 초에 여기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대략 한 130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다음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삼성전자나 또 SK하이닉스나 다음 주 우리 반도체 반등에 좀 빌미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들어서 뭐 사실 주 중반까지 좋은 흐름을 갔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다시 조금 거칠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조금 분위기가 좀 좋진 않았잖아요. 이거 한번 먼저 좀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조 3천억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천억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코스피에서 거의 1조 가까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사실 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 거의 전 업종군들이 거의 급락세를 보이다시피 했었는데 사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다행스럽게도 주말 미증시가 반등을 하고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외국인들 거세던 외국인들 매도가 다소 좀 주춤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거의 폭락 가까운 급락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날 정말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3.8%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내 종목이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4,000포인트라는 거는 큰 의미를 둘 건 없을 것 같아요. 4,000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 주말장에서 미증시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반등 출발을 하면서 당분간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시장의 방향은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선이 이제 옮겨가겠죠. 그동안에 올라온 거에 따른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 중이다. 기간 조정이 약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이제 900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덜 올랐죠.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여기서 하나 볼 거는 코스닥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코스피가 주춤거리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뭐 아주 시장이 거칠게 떨어지기 전에는 어느 쪽에서 그래 바이오 쪽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죠. 코스닥의 시총 상위 그룹에서는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포진이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당분간 코스닥도 900선 아래에서는 뭐 사실은 저가 매수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리고, 사실 932포인트가 직전 고점인데 이거는 저는 12월 그리고 내년 2027년까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코스닥의 어떤 레벨업은 전반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뭐 사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그룹에 있는 뭐 바이오나 이런 쪽도 계속해서 관심 안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좀 이 시간 통해서 섹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전성 시대가 온다고 해서 반도체 전성 시대가 시작이 됐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가 바닥을 치고 오를 겁니다. 바닥을 우리 발바닥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오르기 시작했었고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의 시간이 올 겁니다. 바이오텍 전성 시대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또 정말 좋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는 인정할 거는 뭐냐면 고점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뒤집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뭔가 만들어졌는지 못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삼성전자 저희가 5만 원대에 바닥 투자 시작해서 제가 10만 원 갈 겁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끝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1만 원 넘어섰다가 이번 주에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죠?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전날에 마이너스 5% 떨어졌으니까 정말 거칠게 떨어진 겁니다. 12만 원, 11만 원 넘어갔을 때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사봐도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지만 10만 원이 깨진 마당에는 삼성전자는 이제 틀린 것 같아 이런 생각들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이거는 삼성전자는 2027년, 반도체는 2027년까지 저는 이 슈퍼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고점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인정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점이 왔을 때 저점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9만 원 초반이나 중반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도 일단 10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힌트를 얻었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65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제 60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사실 지난주에 장중에 9% 급락 나오고 막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랑 조금 달라요. 어제가 좀 달랐어. 그죠? 좀 무거워서 8.5%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빠지게 됐을 때 그죠? 55만 원 또는 55만 원 아래에 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다시 저가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의 정점은 가장 좋을 때는 저는 2027년으로 봐요. 자, 지금은 숨고르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미리 선조정 받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머티리얼즈. 자, 하나머티리얼즈. 이건 어떤 흐름을 그냥 읽어보세요. 이걸로. 자, 저희가 8월하고 9월 바닥을 잡아드렸어요. 25,000원대. 그리고 100% 올랐어요. 5만 원까지. 최근에 미리 선조정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얘기들은 미리 선조정 받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죠? 대략 기술적으로 61선이나 아니면 61선 아래나 이 정도까지 올라와 내려오거나 하는 근접한 종목들. 이 종목들이 이제 돌아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사실 미리 선조정 받은 종목군들은 그죠? 이번 주에 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게 움직였는지. 물론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낙폭과대 이미 선조정 받은 반도체 종목군들은 이제 관심권에 다시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차 전지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네. 자, 이번 주에도 사실은 뭐 괜찮은 소식들도 많았어요. 뭐 LG화학이 양극재 대규모 공급 소식도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눌림목 이후에 이렇게 잘 흘러가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좀 매를 맞았죠. 그죠? 제가 볼 땐 2차전 쪽에서는 스타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흐름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종목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셀업체는 보통 많이 말씀드리니까 LG화학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이 고점이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고점이 얼마냐면 70만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0만 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자 2차 전지 올라오면서 한번 같이 올라왔었고요. 그 옆으로 횡보했었죠. 흐름이 깨지지 않고,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그죠? LG화학도 다른 셀업체들하고 같이 볼 필요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자, 그런데 스타가 필요해요. 스타는 뭐냐? LNF.
네, 저는 이거를 꼽습니다. LNF. LNF를 정말 아무도 안 할 때 지난 7월 달 바닥 5만 원대, 그다음에 8월도 그렇지만 9월 달 6만 원대, 7만 원대, 8만 원대.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닥 투자를 권해 드렸습니다. 성과를 낼 거라고 그랬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못 가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주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바닥 잡아드리고 130%나 올랐어요, 벌써.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장기 턴어라운드 하는 거야? 장기 턴어라운드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단기 턴했다가 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오를 겁니다. 전 내년까지도 이 흐름을 탈 거라고 봅니다. 2차전지는 지금 ESS라는 정말 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시적인 조정은 있습니다. 시장이 쉴 때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두 번째는 실적이 돌고 있다. 대규모 적자 아닙니까? 적자 폭이 줄어들고 분기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자금 조달도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타가 필요하다. 스타. 이쪽에서도 뭔가 하나 치고 나가는. 그 종목은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이 수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옆으로 눌렸어요. 21선 잘 지지받으면서 그래 눌림목이 완성하고 이렇게 돌다가 전날에 떨어졌습니다. 전날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다 같이 떨어진 거니까. 중요한 건 12만 원 지키면서 직전 고점 15만 원을 다시 넘어서느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예. 제가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2023년에 제가 지금 2차전지 바닥 밀듯이 2023년에는 정말 제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죠? 많이 국구처 보시는 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저희가 1년 반 동안 1년 이상은 매주 국고처에서 바이오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훈련도 많이 시켜드리고 교육도 많이 시켜드리고 이 종목들도 그죠? 그랬는데 2주 전이었나요? 예,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게 다시 진행이 되고 왜냐하면 반도체 다음 2차전지 그다음에 2차전지 다음으로 바이오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살아날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종목군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드렸어요. 지난주 다 똑같은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 뭐였습니까? 코스닥의 시총 상위 10위권 안에서 가장 덜 오른 거, 제 생각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 뭐다? ABL 바이오. 아마 여기저기서 ABL 바이오는 지금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번에 대규모 수주도 일라일릴리하고 손잡으면서 정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이 종목이 이제 주가 여기에요. 네.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고 전고점을 못 넘어섰는데 사이즈 큰 대형 라인에선 이 종목이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 대비 덜 오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물서물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ABL 또 살 수 있어? 그건 없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누르는 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플랫폼 인벤티지 랩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벤티지 랩. 펩트론이나 D&D 파마텍도 있지만 인벤티지 랩이 있다라고 2주 전에 또 지난주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5만 원대. 그죠? 지금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제가 2024년에도 인벤티지 랩을 우리가 15,000원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그죠? 이거 플러스 바이오플루이딕 이거는 뭐냐면 할로자임이나 하이브로자임처럼 IV 정맥 주사형을 SC PR 주사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이다. 그죠? 자, 이번 주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 저는 비만 쪽에서 이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2014년, 제 책에도 나와요. 2014년도 제가 8월과 10월에 7만 원대 바닥 잡습니다. 바닥 투자해야 됩니다. 1년 만에 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해에는 그죠? 2015년도에는 알테오젠이 아니라 한미약품이 1등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비만으로, 그죠? 뭐 메시도 있지만, 그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비만약을 상업화할 겁니다. 자, 이거 또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퓨처캠, 네, 퓨처캠. 자, 이건 뭐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RPT, 방사성 치료제, RPT를 굉장히 뭐 ADC나 이런 거와 더불어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 피처캠을 정말 이거 정말 쌀 때 2024년에 그때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30,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때 뭐 많이 얘기했죠. 제가 노바티스도 얘기도 해드렸고 뭐 플로빅토 얘기도 하면서 퓨처캠의 FC705가 우리 차세대 전립선암 치료제 IPT 기반으로 그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다시 이 주가가 20,000원대 왔다가 그죠? 이거 다시 움직인다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뭐 이 시간 통해서 또는 또 드라이빙 토크에서 자 이번 주 들어서 정말 미쳤습니다. 3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이 31,000원인데 전고점 트라이를 또 좀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종목 한올 바이오파마 이게 좀 아직도 모르는 거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시장에서 차세대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항 FcRN이에요. 여기서 주목되는 회사가 몇 개가 있어. 한올 바이오파마, 알제넥스,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뭐 요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뮤노반트 임상 결과도 이제 조만간 머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연말이고 이제 연초니까요. 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25,000원대부터 이 시간에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 2023년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올 겁니다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처음으로 바이오텍 3선을 꼽았던 게 2023년 3월입니다. 첫 번째 알테오젠, 두 번째 리가캠, 세 번째가 한올 바이오파마였어요. 그해 한올 바이오파마는 2배 올랐는데 이뮤노반트 기술 이전한 거, 바토클리만 이거 임상 지연되고 뭐 결과 좋지 않아서 계속 늘어지다가 근 한 2년 쉬었거든요. 이제 다시 빌드업을 하고 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 상담 코너가 좀 변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다루지 않았던 포트폴리오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청해 보시고 나도 포트폴리오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거니까요. 일단 먼저 신청해 주신 분도 한번 좀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서영 캐스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주린이 님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45세 여성분입니다.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매수가 28만 9,687원에 14.3% 보유하고 계시고요. 알맥은 매수가 2만 900원에 비중 11.8%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는 매수가 35만 1,250원에 비중 7.3%,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가 6만 714원에 6.4%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매수가 17만 950원에 6.2% 보유하고 계시고요. 포스코 퓨처엠 매수가 17만 1,033원, 비중 6.1%입니다. HLB는 매수가 48,875원에 비중 5.7%, LG화학 39만 250원에 비중 4.5%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LNF는 매수가 12만 9,450원, 비중 4.3%고요. 카카오는 매수가 6만 977원에 비중 3.4%. 이어서 하이젠 RNM은 매수가 5만 3,954원에 비중 3.3%.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21만 7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1%입니다. 이어서 이현상 대표님의 명쾌한 진단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재밌게 보시려면 뭐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저기 괜찮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요분은 자 이 주린이 이 닉네임 주린이 분은 그 원래 포트폴리오는 종목이 25개예요. 25개 종목이 쭉 1번부터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10개 좀 넘게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분들은 뭐냐면 야, 그 종목 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떤 종목을 보통은 업종으로 아니면 뭐 종목군으로 뭘 줄일까 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분을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일 비중 낮은 건 비중이 어느 냐면 DL, ENC, 뭐 코나이, YG 플러스, KB금융 이런 것들은 1%가 안 돼요. 비중이. 네이버도 1%밖에 안 돼요. 어떻게 줄이느냐? 2% 아래, 전체 비중 2% 아래에 있는 종목을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그 종목들은 올라도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세요. 지금 25개 종목이 있는데 일단 2% 예, 비중 2%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정리하는 걸로 하십시오. 현금화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 큰 손해 있어도 뭐 큰 상관없고 뭐 큰 손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쪽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포스코 홀딩스부터 해서 알맥, 삼성 SDI,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포스코 퓨처엠, HLB, LG화학, LNF, 카카오, 하이에넬, 젠 RNM,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있거든요. 아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군들 중에서 뭘 빼면 좋을지, 뭘 추가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자, 화면 보이시죠? 포스코 홀딩스가 14% 비중이고, 알맥이 11, 그다음에 삼성 SDI, 삼성전자가 7, 6 정도 되고요.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셀트리온, 포스코 퓨처엠, HLB, LG화학. 내가 좋아하는 애들 다 있네요. 그 다음에 볼까요? 네, LNF, 카카오, 하이젠 RNM, 그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종목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포트를 딱 봤을 때 그 뭐 종목 수가 많아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팔아야 될 거는 많지 않아. 하지만 저 같으면 이 중에서 한두 개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까? 그리고 왜 그럴까? 이런 것도 한번 볼 텐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28만 9천 원이에요.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바닥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포스코 홀딩스.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은 뭐 70만 원대 있다가 지금 이 정도 30만 원 떨어져 있죠.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지금 거의 80위안대로 이제 진입을 했죠. 최근에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호주 리튬 광산에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저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뭐 소재 업체들과 비슷하게.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의 수급이 변했어요.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소위 메이저 수급이 이제 야, 나 이제 주식을 좀 사봐야겠어. 그런데 어제 아주 약한 자금의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하지만 뭐 크게 부담스러운 물량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35만 원 이상으로 시간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알맥입니다. 알맥은 이제 부품 쪽인데 알맥은 비중이 많아요. 이분이 11%.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알맥을 거의 지금 매수가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알맥을 차라리 현금화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2만 300원 정도 되고 매수가가 대략 한 2만 500원인가 뭐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비중 11%거든요. 자, 이거를 알맥을 매도한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는 전체적으로 포트를 봤을 때는 바이오나 제약이나 이런 쪽에 셀트리온은 빼고 없으니까 HLB가 있구나. 뭐 한 종목 정도 더 갈 수도 있고요. 또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낚싯대를 던져요 이렇게. 이분이 이리저리 낚싯대를 던져놨어. 포스코 홀딩스도 던져놨고 삼성 SDI도 던져놨고 뭐 셀트리온도 던져놨고 포스코 퓨처엠도 던져놨고 HLB도 던져놨고 뭐 LG와 LNF 다 던져놨습니다. 고기가 물어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그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사지 말고 그 주식을 추가로 좀 더 사는 거예요. 자, 이거 놓치지 마시고 알맥은 저는 현금화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었냐면 삼성 SDI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삼성 SDI. 최근 들어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장기 낙폭과대에서 이미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매수 단가가 35만 원이어서 지금은 약간 손실이지만 괜찮습니다. 비중도 한 7% 정도 되니까 괜찮고요. 다만 이렇게 보시다가 35만 원을 넘을 때는 추가할 수도 있다. 자, 보시게 되면 요런 게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소위 메이저 수급이 없어. 안 사.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투신이고 연기금이 이 주식을 안 사다가 이렇게 확실한 신호를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난 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일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 신호. 그들이 사야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사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숨고르기가 좀 있었죠. 자, 이번 주 들어서 다시 그죠? 블록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요일 날이 정말 좋은 자리였어요. 목요일 날 수급이 좋았거든요. 보시면 개인들이 한 14만 주 뺏겼고 외국인 기관들 대량의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는 변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제 약간 좀 숨고르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30만 원 지켜질 것이고 35만 원 넣으면 오히려 추가할 수 있다. 실적이 사실은
당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24년에는 연간으로 2,700억, 올해는 1조 이상 적자거든요. 그럼에도 주가가 오르는 건 뭡니까? 이거 다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5년에는 삼성 SDI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분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략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6만 원대 매수하셨으니까 대략 한 요 정도 바닥에서 정말 바닥에서 잘 사셨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자, 삼성전자는 이 시장의 마지막까지 가져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도 잘 보십시오. 그 6만 원 중반에서 변곡점 나올 때 외국인들, 뭐 기관 투자들, 투신 연기금이 모두 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사들일 거야라는 신호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7만 원 넘어섰고 최근까지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실 수급이 조금 눈치 보고 있다가 어제 매도가 많았는데, 자,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좀 부담스러워도 9만 5천 원 아래로 특히 내려갈 것 같지 않고, 내려가더라도 오히려 저가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 비중이 한 6% 정도 되는데, 일단 이거는 장투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팔아도 되지만 나중에 팔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 셀트리온은 수급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옆으로 횡보만 했거든요. 그죠? 옆으로 횡보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요날, 그죠? 수요일 날 일단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에 없던 수급이 붙기 시작을 해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계, 기관계, 그다음에 투신 연기금이 모두 다 우리 셀트리온을 사들일게 하는 신호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가 17만 원 정도 되는데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지금은 19만 원대까지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지금 3일 연속 블록이 계속 쌓이고 있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수급 한번 보십시오.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셀트리온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그 안에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주가가 오르는 거죠. 자, 다만 무겁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셀트리온이 지금 17만 원대 매수하셔서 제가 볼 때는 한 21만 원 넘어가면 한 절반 정도 차익하시고 나머지는 또 좀 가져가거나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뭐 있었냐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쪽에서. 저는 요거는 좀 길게 가져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도 근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 그죠? 급등할 때 잘 보시면은 바닥에서 거의 뭐 13만 원부터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소위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 저평가돼 있어.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계, 투신 연기금이 나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사들일 거야. 그게 이 신호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서도 계속 사들였어요. 자, 여기서 일단 일단락 됐습니다. 그때는 약간 좀 팔아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계속 팔다가 이제 좀 진정이 됐죠. 그래서 매수도 하고 약간의 물량도 나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20만 원 아래로 안 가면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에 잘 조정을 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략 17만 원 정도니까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아마 20에서 20, 한 4, 5만 원 정도 되면 뭐 약간의 완급 조절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저 차익도 일부 하시고 또 가져갈 수 있고요. 이거는 길게 가십시오. 그래, 길게 갈 때는 자, 많이 올랐어. 이제 쉴 것 같아. 아까 블록에서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럴 때 약간 한 반 정도 팔고 또 좀 많이 눌렸어. 그러면 또 다시 사고. 그러면서 길게 멀리 가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아주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HLB 보겠습니다. HLB. HLB는 자, 요거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간암 치료제, HLB, 리보세라닙, 그리고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막, 이거 병역요법. 이게 2023년에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불발이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 자금 조달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있었습니다. 그죠? 순수하게 아주 뭐 내용이 좋아요. 이제 다시 재신청할 것이고 빌드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LB도 이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분이 또 마침 4만 8천 원대 이 주식을 샀어요. 지금 좋아.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죠? 예.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LG화학 한번 볼게요. 자, LG화학. 자,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LG화학. LG화학은
이미 장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어요. 매수 단가가 LG화학이 39만 원입니다. 39만 원. 네, 39만 원. 지금은 40만 원. 그래서 약간 매수 단가 정도 되고 있는데 근래에 보시면 이렇죠. 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메이저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얼마부터? 28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아래쪽엔 거래량인데 이거 갖고 판단 못하는 거죠. 자, 약한 자금이 조금 나온다라. 하지만 다시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일단 43만 원 정도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거는 장기 터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LNF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LNF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LNF. 자, LNF는 근래에 2차전지 쪽에서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이에요. 이분 매수 단가가 12만 9천 원이거든요. 12만 9천 원. 자, 보시면은 계속 쌓여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보시면은 연기금이 제가 본 기억으로는 여기 있네요. 8일째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했고 장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LNF는 저는 이게 직전 고점이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맥은 현금화해서 다른 쪽에 종목을 하나 정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지금 여러분 이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된다. 그러면 그 주식을 조금 더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삼성전자, 셀트리온, 포스코 퓨처엠, HLB, LG화학, LNF 아주 좋고요. 카카오도 시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하이젠, RNM은 주가가 좀 반등 나오고 하면 비중 조절을 해서 앞서 알맥과 더불어서 좀 다른 전략으로 뭐 추가 매수한다든지 다른 쪽에 낚싯대를 하나 던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고초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